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왕초보 부자언니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고 벌써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크리스마스 이브의 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지냈던 이제 주간 결산 그리고 월 말이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말이 되어 연말이기도 하죠. 12월 마지막 이제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 1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달에 신년 계획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새로운 달에 예산도 들어갈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계획적인 목표라든지 뭐 이렇게 다들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왕초보 보자언니의 마인드로 경제와 관련돼서 가정 경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지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초에 올 10월 초죠. 올 10월 초에 이제 현생을 시작하면서 현생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실제적으로 현생이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한 3개월 동안의 변화는 많이 있었겠죠.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긴 해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제가 그 현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계부를 쓰고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3개월 차 정도 되니까 문득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번 주에 제가 든 생각은 결국 현생을 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언니가 되고 싶은 마음, 예를 들면 뭐 종잣돈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한 거지, 어떤 걸 위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부자란 말이 조금 뭐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는 풍요로움이라고 봐요. 풍요롭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생도 그렇고 종잣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그 종잣돈이 나중에 1억 10억을 모으는 것도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제도 하고 전략도 하고 아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짠테크 맞죠? 있겠지만 그 과정 또한 저는 풍요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뭐랄까 사치하고 낭비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그걸 또 사용하는 쓰는 그런 게 풍요로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또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3개월 차밖에 안 되는 병아리지만 경제관념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데 아낌없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어느 부분일까?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내가 써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끼려고 하면 1부터 10까지 다 아껴야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 어떤 하나의 나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 매일매일 내 오늘 하루의 어떤 즐거움 기쁨에 또 내가 꼭 소비해야 되는 물품은 뭐가 있을까? 또는 지출해야 되는 물품이 아니라도 그죠? 지출해야 되는 어떤 분야 아니면 뭐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결산부터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결산이죠. 12월 셋째 주 결산을 하게 되면 44,7,011원을 썼습니다. 또 항목별로 보면 주간 식비가 115,740원, 그리고 생활용품비로는 143,3,061원, 그리고 취미활동 교육비로는 138,500원, 그리고 우리 큰아이한테 지출 비용이 134,510원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된 금액이 이렇게 하면 44만 7천 원이거든요. 여기서 추가된 금액이 뭐냐면 이제 우리 큰아이한테 겨울용품 옷을 산다고 10만 원 이제 아이한테 직접 줬고요. 아이가 옷을 산다고 해서. 그리고 작은 아이가 이제 겨울 옷을 산다고 거기 이제 위에 상의를 2개 사줬어요. 79,800원. 네,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18만 4천 18만 4,800원이 됐네요. 네,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18만 4,800원이 추가됐어요. 토탈 금액을 하면 63만 1,811원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썼죠. 네, 많이 썼어요. 자, 많이 썼는데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옷을 사는 부분은 현생 하시는 분들이 보면 목적 자금이나 예비비에서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겠죠. 뭐 겨울용품비 또는 뭐 아이들 분야에서 아이들 항목에서 뭐 목적 자금을 저축해둔 부분에서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지금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주간 계산을 하고 이제 3개월 차 되고 보니까 12월 달에 지금 12월 달이죠. 12월 달에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제가 10월달, 11월달 사이에 지출을 줄이고 그 카드 값을 깎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개월 만에 제가 그 항상 이렇게 다음 달로 빚지고 있던 카드 값을 청산을 했거든요. 자, 근데 저는 2개월 만에 제가 카드 값 청산했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청산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이 카드 값을 청산하는데 5, 6개월이 걸리신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생활비를 이제 준 게 16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예, 160이에요. 그 160은 변동지출, 일반적으로 생활비, 말 그대로 생활비에 대한 그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관리비 또는 뭐 보험료, 그 다음에 뭐 차량과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주택과 관련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과금 이런 거는 다 남편이 부담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어쨌든 그냥 생활비만 160을 이제 제가 받고 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금액이 갚아야 될 빚이 이제 카드값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남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에 그랬죠. 다음 달에는 한 달에 150만 원짜리 6개월짜리 적금을 들어보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100만 원부터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어느 금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일을 저지른 거는 경남은행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적금인데요. 6개월짜리 적금이고, 오늘도 세이브 적금이라는 적금이 있어요. 오늘도 세이브 적금이 어떤 거냐면 매일 있잖아요. 매일 뭐 1,000원부터인가 10,000원부터인가 하여튼 매일 1,000원부터는 같아. 매일 이제 그 적금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적금을 하나 들고 보니까 매일 적금을 했을 때 한 달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5만 원짜리를 들었거든요. 하루에 5만 원. 그러면 대략 150 가까이 되겠죠. 예, 일수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제가 이제 들었고,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 6개월 되니까 5월 말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자까지 해서 900이 넘겠죠. 이제 이율은 3.3%, 예, 3.3%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들었습니다. 네, 이 적금이라는 개념이 제가 첫 직장에서 결혼하기 전이겠죠. 첫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적금이 있었겠죠. 그 적금 들었던 걸로 뭐 결혼 자금으로 좀 보태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적금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카드를 쓰고 이제 버는 대로 쓰고 뭐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니 적금을 든 적이 없는데, 오랜만에 적금을 든 어떤 기분이 조금 남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많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좀 이제 목적 자금 1,000만 원이라는 6개월 안에 1,000만 원 만들기라는 목적 자금을 위해서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를 더 줄여야 된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가계부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소개드렸는데요. 제가 원래 쓰던 이제 가계부가 맘마미아 가계부잖아요. 그래서 10월달 아니 요거 10월달부터 썼던 게 2024년도 거고 2025년도 거를 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어떻게 하냐면 내년 1월 거를 좀 예산안을 미리 이제 잡아보려고 이제 이걸 열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주당 30만 원 해가지고 5주씩 이제 월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지출에서도 있잖아요. 고정 지출이 있더라고요. 저의 고정 지출은 요 이제 큐버머니 트래커 요거 깍두기 이제 요걸로 제가 보니까요. 여기도 1월입니다. 제가 1월 열어놨죠. 1월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짜봤어요. 수입과 뭐 지출 이런 걸 짜보니까 제 고정 지출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원룸을 살거든요. 그 월세 비용이 20만원 들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49,460원이 들고 이건 제 개인 보험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수기하고 비대가 저희 집 거랑 저희 친정엄마 거 해가지고 69,900원 총 4대 가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옥스팜에 제가 이제 기부하는 게 15,000원 매달 들어가고 쿠팡 그 가입비 있죠. 쿠팡 그 회비라고 있죠. 와우 회원 7,890원 이렇게 더하니까 39만 2,251원이 나와요. 저도 고정 지출이 한 40만원 가까이는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요 페이지를 보면서 그게 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수입으로서 이제 생활비가 다음 달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변동 수입이 어떤 게 있냐면 제 수입이거든요. 네. 지난달에 제 수입을 얼핏 공개를 해드렸고, 이번 달에는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수입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수입이 조금 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계부를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계부를 2개를 쓰고 있는데 이 맘마미아 가계부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주당 정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1주당. 네, 1주당 딱 정리해서 주에 항목별로 얼마 썼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에 토탈 금액을 얼마 썼는지 이거 계산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달 계산하기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또 요 새 가계부는요, 뭐가 보이냐면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이걸 고정 지출 금액을 한번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변동 지출도 이제 1월달 되면 정리하게 되겠죠. 예. 지금 저의 가계부는 벌써 1월달에 가 있습니다. 2025년 2월달로 가 있는 가계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현생하시는 분들이 보면 막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목적 자금을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축 챌린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축 챌린지가 가능할까라는 싶기도 해요. 왜냐면 6개월 안에 1,000만 원 만들기를 어쨌든 적금으로 형식으로 넣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저도 조금씩 저축을 따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거 요거 보면 예비비 비용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 자금으로 조금 이제 아이들 물로 놔두는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 비상금, 그 다음에 병원 예약,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목욕 명상에 이거 쿠폰 끊는 거, 그 다음에 이벤트 경사 여행, 그 다음에 자기개발 재교육비로 조금씩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단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채우고 또 필요시에 쓰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1주당 예산 금액을 뭐 40만원을 잡다가 30만원을 잡다가 이렇게 막 제가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새해에는 30만원이 목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생활비를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인더에는 이제 우리가 현생하시는 분들 하시는 거 보면 항목별로 주간 예산 금액을 넣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비 얼마, 그 다음에 생필용품이 얼마, 이런 식으로 넣는 작업을 하시던데, 지금 저는 이제 현생은 현생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체크카드에 이제 생활비 그러니까 어떤 제 통장에, 농협 통장에 체크카드로 쓰고 있는 게 생활비 계좌로 제가 놔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은행 통장에 아까 말했던 적금 통장으로 제가 이제 이체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농협 계좌에 두 번째 계좌 농협 계좌에는 또 그 뭐지 아이한테 주는 어떤 월세 비용으로 빼는 계좌를 하여튼 계좌를 총 3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계좌를 조금 분리시켜 가지고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현금, 이제 현금을 쓰는 거는 지갑이 저기 있는데 현금을 이제 쓰고 있는 금액.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냐면 지갑에 있는 소액의 현금, 그 다음에 체크카드에 있는 들어있는 현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 온누리 상품권 있죠.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세 루트로 제가 이제 주 생활비를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 막 이렇게 그 항목별로 현금을 이제 이렇게 꽂는 상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서도 없이 얘기를 드렸지만 저의 경험담이고, 그 다음에 또 현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새해에 뭔가 저축을 해보고 싶다시는 분들, 또는 뭔가 가계부를 써서 가정 경제에 조금 플러스를 시키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이렇게 부족한 면에 또 뭔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으면 또 도움을 또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라도 네, 받고 듣고 제가 또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성탄도 맞이하시고 연말 마무리 잘 하세요. 네, 저는 또 아무 새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에 네, 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